네,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날씨도 없고 온도도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무더운데 언론인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이 이렇게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1년 동안 우리 의회 헌전한 비판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년을 맞이해서 저희 천안시의회 집행부도 나와서 시민들 앞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1년 전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원고 낭독하고 간단하게 질의 답변 받고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의 제9대 전반기 연구생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 역시 천안시 의장으로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각오를 새롭게 밝히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바쁜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룸실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천안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9대 전반기장에 취임하면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일념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잘 이루어왔는지 그간의 노력과 따름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 동남 서북 녹색 어머니와의 간담회, 천안시 체육회 종목단체 간담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천안시의회 대토론회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화음은 우리 시의회가 최초로 주관하여 시민 곁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민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 방문 등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당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시장 및 단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시정 전반 및 특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의정활동으로 직접 행정부의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 의원들은 관련된 분야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 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안, 결의안을 채택하여 시적절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 채택, 성안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천안시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기민하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를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는 제2기 천안시 어린이의회를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의정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생 27명이 의원이 되어 여러 활동을 해보고 시정 발전을 위한 어린이들이 번뜩이는 정책 발굴 및 제안으로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현장을 발로 뛰어도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진정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초선의원 역량 강화 연수, 의정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왔으며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연구 모임을 통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천안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지난 1년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잘한 일들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하여 시민을 위한 제9대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열등생이 의등생이 되면 또 불효자가 효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집을 나간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천안시 의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함께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안시 의회가 되도록 27명의 의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애정어린 시선으로 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4일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희. 네, 원안은 이렇게 당도를 했고요. 질의 답변 순서를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언론 여러분 계시면은 특정 위원장님들 또 부의장님, 생위원장들이 계시니까 지정해서 하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언론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충청의 박준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건데 좀 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채택했던 결의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어디로 송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국토부하고요. 네. 저 청와대에도 갈 거고 관계 기관은 전부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GTX 신호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관심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갖고 가시는데 지금 봄 천안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의회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적극적인 유치 동의 서약서를 좀 받고 해서 반드시 천안시에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동탄 밑으로는 안 내려오려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천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 하나가, 철도 하나가 개설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천안시가 향후 수도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많이 좀 도와주셔서 GTX 신호선이 천안에 꼭 연장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스토이 이재범 기자인데요. GTX 신호선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좀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게 지금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면서 지금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금 국토부는 이거를 결정을 해주면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 협약을 몇 개 해주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뭐 어떤 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정도의 분석은 따로 있었든지 아니면 여야가 다 지금 합의해서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토부하고 현대하고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공사하는 전체 금액을 현대가 지금 공사를 하고 노선 수익으로 다 이제 현대에서 가져가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수원까지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천안까지 연장해달라 이렇게 천안뿐만 아니라 6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BC 분석은 천안시에서 한 거는 1.3인가 이렇게 나와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기자님 질문하셨듯이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을 기준에 없는 예산을 갖다 어떻게 확정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6개 자치단체 시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천안시장님께서 그 협의회 회장을 이렇게 맡으셨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천안시에 1,000억을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 의회 뜻도 그렇고 일단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천안시에 유치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어쨌든 자치단체도 부담할 비용이 있으면 일부라도 부담을 하겠다는 천안시 시장과 우리 천안시 의회 이렇게 뜻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6개 자치단체의 힘을 모아서 조금씩 협의회관도 하고 또 기존의 노선을 또 지하로 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일단 유치가 급선무다는데 이제 민간 추진위원회나 우리 개발위원회나 이런 데도 똑같은 입장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유치해놓고 비용이 자치단체 부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거에 몇 배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저희가 부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천안신문 최영민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번 개발위원회하고 이제 기자회견 하실 때 이제 의장님께서는 이 천안시 발전에 여야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이나 느끼는 이 GTX 노선에 있어서의 여야가 불일치한다든지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걸 좀 불식시켜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이종당 부의장께서 오셨잖아요. 부의장께서도
시민들에게 확인자 그런 비슷한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야 없고요.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TX 신호선에 우리 앞으로 100만 도시로 나가게 또 수도권을 편입하기 위한 그런 발전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다 동의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지자체한테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뭐 시기적인데 2028년 또는 32년 시차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행정부하고도 오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이 뭐 단순히 얘기하면 기후병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지만 또 시 재정으로 봐서는 재정을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언론 여러분과 우리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시선 20대 엄병길 기자입니다. 큰 문제 없이 제 9대 의회가 이제 1주년을 맞은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이제 지난 1년으로 보면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눈에 띄는 의회 행사가 시민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앞으로 뭐 의장님 김지 1년 남으시는데 남은 앞으로 1년의 주요 행사나 뭐 계획하고 계신 다른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매년 여태까지 1년 동안 해온 의회 행사, 시민 대토론회를 비롯해서 각종 토론회가 지금 굉장히 의원님들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꾸준히 할 거고 내년에도 시민 대토론회는 반드시 이어갈 거고 연말에 또 저희가 음악회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하나 준비하고 있고 특별하게 그동안 의회에서 안 하던 거 할 수 있는 거는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중부 와이드뉴스 조정호 기자입니다. 사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역적으로 거의 뭐 일일 생활권인데요. 최근에 이제 천안 아산 그 생활권 행정협의체에서 천안시하고 아산시를 협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천안시 의회랑 아산시 의회랑은 다른 협의나 그런 구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탕정이나 아니면 직산이나 관계에서 뭐 도로 문제부터 해서 현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행정에서는 하고 있지만 의정 같은 데서는 협의를 안 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아산 천안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열심히들 활동하고 양쪽 시장님의 의장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의회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의원님들 간에 교류는 비공식적인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만난 적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이거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보면 한번 고려 한번 해보고요. 지금 천안과 아산 문제 우리 주 기자님 질의했듯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스동의 소각장 건설 문제를 가지고 아산시에서는 아산의 인접지역이니까 800억을 부담해달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도로 문제라든가 천안과 아산을 연결하는 도로들 정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에 뭐 4배, 5배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천안시 의원과 아산시 의원들의 협의회 구성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돌리는 정당은 좀 의장이 양쪽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잘 의장 협의회에서 시군 의장 협의회에서 잘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제안도 해보고 가급적 우리 주 기자님 제안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충남문화신문의 정대진 기자입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제9대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야 구분 없이 시민들 위해서 협치를 강조하면서 열심히 잘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등도희 의장께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소식가 많이 따르는데 최초라는 소식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직책을 보면 뭐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 의회 협의회 대변인도 맡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충남 15개 시군 의장협의회 의장도 맡고 계시고, 또 최초로 그 시민 토크 콘서트 화음을 이끌어내셨고, 또 사무국 직원들하고 백그라운드 미팅 또 조선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난 1년 동안 그 지내오면서 천안시의회에서 가장 시민들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한 가지 하고요. 앞으로 산적한 일이 맞습니다.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시일에 일어나는 K컬처 박람회라든지 또 흥터넥 춤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안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 입장하고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대 우리 언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대에 들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공식적인 정기에 시정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밤 늦게까지 12시 넘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는 의원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나 보다라고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1년을 되는 계기로 제가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자료를 좀 한번 구해봤는데, 7대, 8대, 9대, 저는 7, 8, 9대 뭐 다 6대부터 있으니까 다 있었던 적인데, 7대 1년차, 8대 1년차, 9대 1년차를 비교해서 의원님들 통계자를 한번 빼봤습니다. 제가. 조례안 발의는 7대 1년차에는 19건 했고, 8대 의회에는 46건을 조례를 발의했고요. 9대 의회는 61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8대에 비해서 33%나 이렇게 증가된 조례 발의를 이렇게 해왔고요. 5분 발언 건수도 17대 18, 8대 31, 9대에는 47, 이것도 52%가 증가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고요. 시정질문은 특히 81%나 이렇게 증가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거 젊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간담회도 활성화되어 있고, 정책 토론회 같은 거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천안시의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같은 그런 느낌을 의장으로서 받았습니다. 의장 재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 천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계셔갖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까 말씀드린 천안 시민과의 화음 대토론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고, 조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모이신 시민 여러분이 많이 모이셨는데 토론회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자주 많이 이석하고 이런 문제들, 내년에는 잘 더 차분히 준비해서 시민들도 많이 오시게 하고, 이렇게는 첫 번째 한 거라 시도하는 데 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각본 없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한 거거든요. 그 토론회 한 취지는 우리가 대의민주제를 하면서 천안시에서 27명의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위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그리스의 광장 정치라든지 직접민주주의를 흉내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한 거고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저는 거뒀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완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로 천안시를 위한 시민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독관도 운장하고 그러니까 저만 좀 게을리했지, 나머지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언론 여러분들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하셔서 마지막 남은 3년의 임기를 그때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로써 질의답변 마치고 또 생업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오늘 박상준 기자입니다. 네. 해외 연수를 좀 많이 가셔서 선진사회를 좀 배우고 오시는 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다른 지역에는 집행부랑 잡음이 안 한 데도 많고 여야가 잘 맞는 데도 많은데 무난하게 잘 여야가 합의해서 운영이 되시 조금 감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연수 올해는 다 저 의원님 1년에 한 번씩 가시거든요. 나간다는 것 자체, 나 외국 와서 보고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원님들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